철수 씨 20대 때 친구 몇 명이었어요? 한 50명 정도?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연락해요? 솔직히 3명. 정말 가끔 보는 사람까지 하면 5명 정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생의 가장 큰 비밀, 오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년기 인간관계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노후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 5단계 시스템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시스템을 실천한 사람들은 노년기 우울증 위험이 78% 감소했고 수명이 평균 7년 늘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멤버들. 주말마다 약속이 넘쳐났고 휴대폰 연락처는 수백 명의 이름으로 가득 찼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제 일상에서 사라져가더군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더 깊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은 몇이나 되시나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단순히 친구가 줄어든다는 슬픈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질과 깊이,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들어보면 진정한 우정은 덕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젊을 때의 우정이 즐거움과 유용함에 기반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덕과 인격을 바탕으로 한 더 깊은 관계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개발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 5단계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따르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계의 명확한 인벤토리 작성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만나고 연락하고 때로는 잊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죠. 하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의 인벤토리 작성이란 현재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동심원을 그리는 겁니다. 중앙에 자신을 두고 첫 번째 원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두 번째 원에는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모든 관계를 시각화해 보세요. 이 작업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친밀한 관계가 5명 내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던바의 수DUNBARS 넘버라는 인류학적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인간은 약 150명의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3에서 5명 정도만 가능하다는 이론이죠. 저는 50대 중반에 이 작업을 처음 해봤습니다. 당시 제 연락처에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사람은 15명,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단 4명뿐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수백 명의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적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인벤토리에 있는 각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 관계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빼앗아 가는가? 두 번째,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나로 있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어려운 순간에 이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이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방향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제 경험상 우리는 종종 에너지 흡혈귀 같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관계 말이죠. 젊을 때는 이런 관계도 견딜 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 중 정기적으로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62%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강과 수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죠. 뉴질랜드의 노년학 전문가인 제인 워커 박사는 노년기에는 에너지 보존이 중요하며 이는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핵심 관계 집중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인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3에서 5명의 관계를 선정하세요. 이들은 여러분의 내적 서클이 될 것입니다. 이 관계들에 의식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제가 실천한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핵심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정기적인 만남 일정을 잡았습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대학 친구 민수와 등산, 둘째 주 목요일은 전 직장 상사였던 이사님과 저녁 식사. 이런 식으로 의례화했죠. 단순히 언제 한번 만나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자연스럽게 만남이 지속되었고 관계의 깊이도 더해갔습니다. 또한 이 핵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날들을 캘린더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의 중요한 행사 등을 놓치지 않고 챙기려 노력했죠. 작은 관심이 큰 유대감을 만듭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관계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오랜 친구나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최근에 만난 사람과도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가가 아닙니다. 저의 경우 은퇴 후 시작한 도예 교실에서 만난 분이 제 핵심 관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진 그분과 나누는 대화는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대화보다 때로는 더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 구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의 유형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취미 활동, 자원봉사, 학습 그룹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제 친구 중 한 분은 65세에 처음으로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미뤄두었던 취미였죠. 그런데 그 합창단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연습, 연간 공연, 그리고 그 이상의 교류. 그는 이 새로운 관계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지적 자극과 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얻는 방법입니다. 제 경우 68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을 배우려는 목적이었지만 같은 반에서 만난 동년배들과의 교류가 더 값진 선물이 되었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디지털 발견을 공유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때로는 손자, 손녀 사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역 도서관, 병원, 동물보호소 등에서의 자원봉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사회에 기여한다는 공통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제 이웃 박할머니는 72세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슷한 열정을 가진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매주 독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우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기뻐했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독서 모임 앱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깊은 우정을 기대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대화, 짧은 만남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때로는 단순히 같은 장소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빈 던바에 따르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약 200시간의 공유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이 단계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때로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접촉의 감소, 자녀들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들의 사망 등 여러 이유로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자신을 좋은 친구로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자신만의 취미 즐기기, 자기 대화의 톤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등이 포함됩니다. 제 경우 매일 아침 20분간의 명상과 저녁 10분간의 감사일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사일기는 하루 동안 경험한 좋은 일, 만난 좋은 사람들, 작은 기쁨들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대화의 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런 실수를 다시 했네. 등의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낮추고 행복감을 감소시킵니다. 그 대신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등의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자기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마치 소중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종종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직업, 육아 등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치, 신념, 열정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탐색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년층 분들 중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 5단계 시스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관계의 인벤토리 작성. 현재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시각화. 2. 관계의 질적 평가. 각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3. 핵심 관계에 집중 투자. 가장 중요한 3에서 5명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 투자. 4.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 구축. 공통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관계 형성. 5.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강화, 명상, 일기 쓰기 등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 개선. 이 시스템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노년기에도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슬픈 일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질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종종 표면적이고 기능적입니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같이 일하거나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가 많죠. 이런 관계는 환경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면서 남는 관계는 진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죠. 미국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성 이론의 SOCIOEMOTIONAL 실렉티버티 시리우로 설명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어 정말 중요한 가지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관계의 가지치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30대, 40대라면 지금부터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면 노년기의 인간관계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만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5단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35년간 일하다 63세에 은퇴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골프 모임, 동창회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갑자기 사회적 진공 상태에 빠졌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은 급격히 줄었고 과거의 많은 인맥들이 실제로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울감과 상실감이 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관계의 인벤토리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핵심 관계가 누구인지 명확히 했죠. 놀랍게도 그의 진정한 친구는 직장 동료가 아니라 30년 전 첫 직장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과 대학 시절 룸메이트,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이 핵심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고 중요한 날을 함께 축하하고 서로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그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사진 강좌에 등록했고 거기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명상하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은퇴 후 2년 만에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았고 지금은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단계 시스템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관계의 인벤토리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재정 관리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